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혈기가 아닌 인물들이 아무도 죽지 않는 전개로 흘러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초반부터 죽어나가는 작품이며 나중에 가면 살아남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비극적인 전개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죠. 그래서 한번 아무도 죽지 않고 편안한 전개를 가진 작품으로 바꿔온다면 어떻게 될지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제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탄지로는 대대로 숫쟁이 가문으로 살아가던 카마도 가문에서 태어난 장남으로 아픈 아버지 대신 숯을 팔러 아래 마을로 가게 되었죠. 그렇게 숯을 팔고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하던 중 마을 아저씨가 오늘은 늦었으니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제안했고 탄지로는 그렇게 하룻밤 잔 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갈 때부터 뭔가 느낌이 쎄한 것이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빠르게 집으로 뛰어갔죠. 그런데 집 근처에 다다르자 피냄새가 가득했고 탄지로는 집 앞에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동생들과 엄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쓰러져 있는 동생들을 흔들어 봤는데 동생은 으으 하면서 신음했고 다행히 다치긴 했지만 치명상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엄마 역시 맥박이 뛰고 있었고 집안에 있는 동생들과 아빠 역시 정신만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탄지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동생들과 엄마를 집안으로 옮긴 뒤 상처를 붕대로 감은 후 그들이 깨어나길 기다렸죠. 반나절 정도가 지나자 하나둘씩 일어났는데 어떤 얼굴이 창백한 사내가 밤에 찾아와 우리들을 다짜고짜 공격을 했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도대체 그 녀석이 누구냐며 분노했는데 다른 동생들과 다르게 네즈코의 상태가 유독 이상했고 탄지로는 네즈코를 업고 의원에 데려가 봐야겠다며 길을 나서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뛰어가던 중 갑자기 네즈코가 돌변해 탄지로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네즈코가 마치 짐승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에 깜짝 놀랐습니다. 탄지로는 네즈코에게 정신 차리라고 애원을 해봤지만 네즈코는 이성을 잃고 계속해서 탄지로를 공격하려고 했고 그때 어떤 검사가 나타나 네즈코를 공격하려고 했죠. 그는 토미오카 기후 그녀는 혈기이며 퇴치해야 할 대상에게 죽일 수밖에 없다고 탄지로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기후를 막아섰고 그러다가 탄지로는 기후에게 제압당하고 말았죠. 그러자 네즈코는 기후를 막아서며 탄지로를 지키려는 모션을 취했고 기후는 혈기와 인간을 공격하지 않고 도리어 지키려고 한다는 것에 놀라며 네즈코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기후가 탄지로에게 어쩔 셈이냐고 묻자 탄지로는 네즈코를 꼭 인간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찾겠다고 애원했죠. 그러자 기후는 자신의 예전 일이 떠올랐고 이 남매라면 자신의 꿈을 이뤄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들을 자신의 스승 우로코다키 사콘지에게 데려갔습니다. 탄지로는 그와 함께 가던 길에 귀살대에 대한 이야기와 혈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기후에게 당신은 그럼 어쩌다가 귀살대원이 된 것이냐고 물었죠. 기후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병으로 잃고 누나인 치타코와 둘이 살았는데 누나가 결혼 앞둔 어느 날 누나의 애인이 혈기로 변해 누나를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누나와 둘이서 누나의 애인을 막아 겨우겨우 제압을 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그때 지나가던 귀살대 수주 우로코다키 사콘지가 그 혈기를 제압했죠. 기후는 그 혈기를 죽이려고 하다 사콘지를 막으며 제발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며 누나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고 애원을 했고 자신있고 이 남자를 인간으로 되돌리겠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사콘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무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바람에 그 남자에게 대나무 잎마개를 물려놓은 뒤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죠. 하지만 인간을 먹지 못한 그 남자는 결국 굶어 죽었고 치타코는 매우 상심했습니다. 그때 기후는 다시는 누나와 같은 아픔을 겪을 사람이 없도록 귀살대원이 되어 혈기들을 말살하려고 마음먹었고 그렇게 자신을 도와준 우로코다키 사콘지를 찾아가 그에게 검술을 배웠다고 했죠. 그렇게 기후는 사콘지에게 탄지로를 맡겼고 탄지로는 편지로 가족들에게 네즈코가 혈기가 된 것과 자신있고 인간으로 되돌려 돌아가겠다고 남긴 후 사콘지에게 빡세게 검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물의 호흡이 잘 써지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던 탄지로 사콘지가 내준 숙제 커다란 바위를 베어야 귀살대 선별 시험에 참가하게 해준다고 했지만 도저히 그 큰 바위를 베어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으슥한 안개와 함께 어떤 여우 가면을 쓴 소년과 소녀가 나왔고 그들이 탄지로에게 물의 호흡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를 알려주며 대련으로 수련을 시켜줬습니다. 여우 가면을 쓴 이의 이름은 사비토, 소년은 마코모였는데 이들은 굉장히 친절했지만 어쩐지 살짝 위화감이 드는 기분이었죠. 왜냐면 분명히 우로코다키 사콘지에게
귀할대원으로 키우고 있는 제자는 탄지로 한 명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찝찝한 기분을 뒤로한 채 사비토와 계속되는 소련으로 어느새 실력이 굉장히 많이 나아진 탄지로 어느새 사비토와의 대련에서 사비토의 여우 가면까지 베어낼 정도였고 숙제였던 큰 바위까지 베어낼 수 있게 되었죠. 탄지로는 우로코다키 사콘지에게 바위를 보여줬고 사콘지는 드디어 때가 되었다며 탄지로에게 자신의 제자라는 징표인 여우 가면을 줬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사콘지는 선별 시험장에서 손도깨비를 조심하라고 했고 그 손도깨비 때문에 아끼던 제자 2명이 라고 말끝을 흐렸죠. 탄지로는 명심하겠다고 하며 선별 시험장에 갔고 혈기들을 퇴치해 나가며 무난하게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손도깨비와 마주치게 되었고 손도깨비는 탄지로의 가면을 보자마자 또 여우 가면을 쓴 녀석이 왔냐며 이번에도 또 혼쭐 내줘야겠다고 하며 탄지로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려댔죠. 탄지로는 손도깨비의 맹공 공격에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순간 2명의 검사가 손도깨비의 팔을 잘라내며 막아섰습니다. 탄지로는 놀라서 보니 그들은 사비토와 마코모였죠. 손도깨비는 뭐야 너네 다시 왔나? 그때 못 죽여서 아쉬웠는데 제 발로 이렇게 찾아오더니 이번에는 꼭 죽여주지 라고 했습니다. 사비토는 그때는 칼이 부러져서 어쩔 수 없이 패배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손도깨비 팔들을 순식간에 베어버렸고 마코모 역시 빠른 스피드로 손도깨비를 공격했죠. 탄지로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자신도 물의 호흡을 시전한 뒤에 손도깨비에게 뛰어들었고 3명의 물의 호흡에 손도깨비는 온몸이 갈갈기 베어 소멸당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사비토와 마코모에게 여긴 어떻게 당신들 유령 아니었나요? 라고 물었는데 사비토와 마코모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유령이 너와 수련도 같이 했겠냐고 했죠. 사비토와 마코모는 선별시험 때 손도깨비에게 당해 큰 부상을 입어 시험에 탈락하게 되었고 부상이 치료되자 다시 우르코다키에게 찾아갔지만 사콘지는 이미 너네에겐 물의 호흡을 다 알려줬으니 더 이상은 가르칠 게 없고 자율로 훈련을 하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우르코다키 사콘지 입장에서는 그들은 자신이 현재 검수를 가르치지 않으니 제자가 탄지로 한 명이라고 했던 거였죠. 제자는 탄지로 한 명이라고 했던 거였죠. 그렇게 사비토와 마코모, 탄지로는 함께 선별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우르코다키 사콘지에게 합격 인사한 후 각자 임무를 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그러다가 아사쿠사 거리에서 무장과 마주친 후 타마요와 유시로를 만나게 되었고 무장의 명령으로 그들을 죽이러 온 스사마루와 야바와 사투를 벌인 뒤 그들을 대체하게 되었죠. 이후 타마요로부터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12개월의 혈기들을 사냥하러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쿄오가의 저택에서 또 다른 귀살대 선별시험 동기인 이노스케와 제인치를 만나게 되었고 쿄오가에까지 무사히 처치하게 되었죠. 그 뒤 그들은 나타공산으로 가라는 임무를 받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보니 많은 기살대원들이 큰 부상을 입은 상태에 거미줄에 걸려 조종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탄지로 일행은 엄청나게 당황하며 그들을 막을 방법을 찾고 있었죠. 그러던 중 탄지로는 뛰어난 후각을 활용해 귀살대원들을 조종하고 있는 엄마 거미 혈기를 찾았고 그녀를 퇴치함으로써 조종당하던 귀살대원들을 구할 수 있었죠. 그러던 중 제이치는 형 거미 혈기와 치열한 싸움을 이노스케는 아빠 거미 혈기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되며 각자 흩어졌고 탄지로는 하연우 루이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큐브 스테이크 선배가 루이 앞에 다가가 적당한 혈기를 잡고 출세해서 편안하게 살아야겠다며 우쭐거리면서 다가왔고 루이는 순간 거미줄 혈기술을 사용해 큐브 스테이크의 온몸을 갈갈기 베어버리려고 했죠. 하지만 그 순간 꽃의 옷 검술이 그 거미줄을 베어버렸고 큐브 스테이크는 온몸에 상처만 입은 채 몸이 썰리진 않았습니다. 큐브 스테이크는 자신이 허무하게 죽을 뻔했다는 것에 기겁하며 적당한 혈기고 출세고모고 다 필요 없다고 역시 이런 위험한 기살대 일은 그만두겠다고 하며 도망갔죠. 루이는 감히 어떤 녀석이 날 방해하는 거냐며 옆을 봤는데 그녀는 하주코초 카나에였습니다. 카나에는 부드럽게 루이에게 저는 인간과 혈기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혈기들을 강제로 가족으로 만든 뒤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있으니 너무 안타깝다고 했죠. 그러나 루이는 어딜 감히 건방진 소리 하느냐고 거미줄을 쏟아냈고 카나이는 우아한 고체호 검술로 그 거미줄들을 쉽게 베어냈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느 틈엔가 루이의 곁에 사뿐히 다가가 목을 베어버렸죠. 탄지로는 어마무시한 카나이의 실력에 놀랐고 카나이는 옆에 있는 네이코를 보며 어라라? 그쪽에도 혈기가 있군요 라는 말을 해 탄지로는 그녀가 네이코를 공격할까봐 네이코를 껴안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카나이는 그런 탄지로의 모습을 보고 그 혈기와 어떤 관계인가요?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제 동생인데 인간을 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 제발 죽이지 말라고 했죠. 그러자 카나이는 저도 혈기들을 퇴치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진 않는답니다. 더군다나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혈기라면 공격할 이유가 없죠 라고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여자 검사가 날아와 네지코를 공격하려고 했죠. 그때 카나에가 그 칼을 막아낸 후 아이 참 시노부짱 다짜고짜 이 아이들을 공격하면 어떡하니? 라고 했고 시노부는 카나에게 화를 내며 언니는 귀살대 주면서 혈기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 두 자매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귀살대 까마귀로부터 카마도 남매를 귀살대로 데려오라는 알림이 왔죠. 그렇게 함께 본부로 가던 중 이노스케와 제이치도 큰 부상 없이 혈기를 퇴치했다고 했는데 제이치는 형 거미혈기에 독에 당했지만 시노부가 와서 해독해 주었고 이노스케는 조용한 나비 여자가 어떤 거미혈기를 함께 퇴치해줬다며 그 여자 엄청나게 강했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귀살대 본부에 도착하게 된 이들 그곳에는 주들이 모두 모여 있었는데 염주 랭코쿄로가 호초 자매를 보고 오 이번에도 12개월 퇴치했다고? 역시 훌륭하다 라고 반겼고 풍주 사나미는 혈기와 함께 다닌다는 귀살대원 녀석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 녀석인가? 곧바로 내가 혈기를 퇴치해주지 라고 하며 칼을 뽑아들었죠. 그러자 카나이는 사나미에게 시나즈가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께서 이들을 데려오라고 했으니 어르신의 명령 없이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고 사나미는 챗 이라고 하면서 검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연주비치는 우와 시나즈가와씨는 항상 카나이씨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네. 저게 귀살대 여자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카나이씨의 힘 멋있다 라고 생각했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충주신호부는 저 녀석 우리 언니를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언니한테 접근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곧이어 우부야시키 당주가 나와 조합 재판을 열었고 네이코는 수주 기우와 파주 카나에 그리고 교육자인 우로코다키 사콘지의 증언으로 인해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특별한 혈기로 판명이 되었고 그들의 동행을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한시름 놓았다며 기뻐했고 카나이는 그런 탄지로를 보고 동생을 지키려면 더욱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고 탄지로의 랭을 나비젓하게 불러 전집중 후 상중에 대한 걸 알려주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우리 편은 아무도 죽지 않는 편안한 시나리오 최대한 원작과 비슷하면서도 불행한 전개를 얻은 이들이 다르게 설정을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